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둘째 날,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이 참 어려운데요. 아니, 저기 충주팀은 워크숍 하셨어요? 다 모여 계시네요. 어유, 반갑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이렇게 아마 워크숍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아침에 모두 일어나신 여러분 너무나 승리하셨어요. 너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이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제 목표에 대한 분명한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왜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나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눠졌다면 오늘은 이제 나의 어떠한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76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좀 많습니다. 다 못 읽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밑줄 그으면서 집중 독서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저는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2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나와의 어떠한 그 약속,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이겨내는 어떠한 그런 과정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별로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진짜 쉬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뭔가 뼈를 깎는, 진짜 고통이 수반되는, 뭐, 가장 얘가 운동, 뭐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책을 정말 좋아해서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생전 책 한 권 읽지 않다가 우리 조정미 사장님 그냥 현모양처가 꿈인데 왜 내가 맨나테크 만나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서 눈을 비비면서, 아들 둘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이런 부분에서, 이 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재능을 찾아라, 재능을 발굴해라, 이런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저는 정말 재능이 있고, 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어떠한 현실 속에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일은 정말 그런 일을 찾는다라는 거는 정말 100에 한두 명?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메나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오지랖 넓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쉽게 누가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기죽거나 이러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나는 딱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내려놔야 되고, 말을 줄여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고, 듣고 싶은 말 해줘야 되고,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재능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이게 진짜 재능이 안 맞는다. 나 이거 나를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저희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남편이 할 일은 아니야. 우리 남편 같은 파트너만 있으면 야, 이거 메나테크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딱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원래 말을 안 하니까 딱이잖아요. 너무 들어주는 거,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저는 막 진짜 초반에는 제가 훨씬 말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나중에 막 무대에 올라가서는 다 이명진 사장님한테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재능이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고 그런데 저는 이제 메아테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일에서 성공해 나가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적성에 맞아서 내가 그 일에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 첫 번째, 저는 뭐 이제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 첫 번째 일단 돈이 되는 일이 재능이 된다라는 거를 전 느꼈거든요. 돈이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내 재능에 가까워지는 몸값이 높아질수록. 근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내가 맨날 100만 원도 못 벌고 그런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는 정말 재능이 없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건 결국은 나의 몸값과 비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까 잠깐 해보게 되었고요. 일단 내가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돈이 되고 그 돈이 되는 일이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뭔가 안 되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었을 때 누군가 그래서 뭐 우리가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 누군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돈이 안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내 재능을 그대로 녹여서 내가 내 몸값도 올라가면서 어떠한 내 제자들을 키우는 이런 선생님이 되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끔 우리가 느껴지는 게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생에 어쩌면 3분의 2를 일을 하면서 보내잖아요. 눈 뜨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던가 뭐 내가 가정주부든 일을 하면서 보내는 3분의 2, 4분의 3을 일을 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들을 인생에서 100세면 거의 4분의 3을 일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뭔가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는 그런 곤욕인 거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정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인생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고 훨씬 더 내가 가는 과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재능이 재능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고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재능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 일이 가급적 돈이 되고 내가 그 일의 끝에 얼마의 어떠한 나의 몸값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어쩌면 원하는 그러한 일이 추구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가 되게 냉정한 얘기를 하죠. 조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첫 번째, 별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수보다도 내가 고용주였을 때 내가 주는 돈보다도 그러니까 아까운 사람들이죠. 가끔 메나테크에서도요, 무임승차하는 경우 있거든요. 정말 노력 안 하고 SED가 되고 GED가 돼서 진짜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18년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저 돈도 아까워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고용주 입장에서 그 보수가 아까운 사람인 거죠. 또 딱 일한 만큼 보수만큼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요. 대체가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왜? 내가 주는 만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조직에나 내가 받는 것보다 넘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수 이상을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야, 여러분들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붙잡고 싶겠어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요, 별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 돈 주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이렇게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뭔가 가치 있게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어때요? 보수보다 더 이상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싶은 거죠. 몸값을 더 줘서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공자의 마인드에서 1%의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대체 가능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내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 더 일을 하고 조금 더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99페이지에 우리한테 정리해주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7가지 태도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보수를 더 주고라도 더 큰 일을 맡기고 싶고 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첫 번째, 일은 선택할 수 없어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은 정말 웨어테크는 가치 있는 일이야. 여기에서 꼭 성공하고 싶어. 일을 바꿀 수는 없어. 내가 두렵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일, 나를 낮추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내가 바꿔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강의를 듣고 도전하는 거죠. 세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요. 늘 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분과 환경을 탓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환경을 탓하는 분들은 늘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창문의 너머에 너무나 아름다운 전경이 보이는데 그 아름다운 경치보다 뭐가 먼저 보여요? 창문에 낀 그 먼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의 뷰가 되게 좋잖아요. 두부류가 있으세요. 진짜 뷰 좋네요. 뷰가 다 했네요. 라는 분이고, 어머, 이거 유리창 어떻게 닦는데요? 이거 이제 저희 집이 청소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머 여기 청소 어떻게 해요? 너무 살기 힘들겠다. 이게 먼저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너머에 어떠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환경을 탓하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메나테크 할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모든 걸 스폰서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보수를 스폰서한테 다 줄 것도 아니면서 스폰서가 능력이 있네 없네 뭐 스폰서가 뭐 명단을 안 줬네 스폰서가 점수를 안 주네 세상 모든 게 스폰서 탓이에요. 두 번째가 그룹 탓이에요. 해피하우스라며 뭐 이게 무슨 해피하우스야. 여러분 해피하우스는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룹 탓, 스폰서 탓, 이러니까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GL그룹의 주인은 나거든요. 여러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 뭔가를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으니까 변화되는 것이 늘 없고 제자리 걸음이고, 조금만 뭐가 있어도 그냥 삐지고, 정말 뭐 너무 사소한 일인데 내가 PD가 되고, 브론즈가 되고 실버가 돼서 멋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맨날 삐지느라고 모든 게 다 시간 허비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삐지시는 분들, 이거 다 내 얘기 아니야? 삐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카톡방을 현관 들락달락 하듯이 그냥 기분 나쁘면 카톡방 박차고 나가버리고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맨날 그 에너지 쏟느라고 바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내 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에서도 나오지만 피드백에 대한 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7가지 마지막 받은 만큼 일하기보다 보수 이상으로 일할 때 덕을 쌓을 수 있고요. 복이 굴러 들어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얌체처럼 막 일한 만큼 뭔가 챙기려고 해. 자기 돈만큼 챙기려고 해. 이러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덕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그 이상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108페이지에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리더로 가는, 큰, 우리가 파이프라인 우하에서도 읽었지만, 그 어떠한 엄청난, 소득,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값보다 내가 일하는 어떤 나의 실력보다 정말 몇 배 이상을 저는 제가 소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 중에 하나가 108페이지에 먼저 뿌려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뿌려야 거둘 수 있다 아래 세 번째 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금전적 보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딱, 제가 일한 만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일하나요? 뭐, 이렇게 막 늘, 이게 아니라 10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넷째, 받는 것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처럼 네 레그가 세팅되어 있고 다섯 레그가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 명단이 저에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도 되지만 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내 힘보다 같이 파트너의 힘을 같이 빌려서 이 명단을 키워내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명단을 주겠냐? 물론 지금 정말 급하신 분들한테 줄 수도 있지만 뭔가 파트너가 나오면 해서 먹이고 재우고 뭔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안 달라고 늘 환경 저는 집이 좁아서요. 저는 뭐 청소가 안 돼서요. 저는 뭐 가족이 반대해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안 줄 것 같거든요. 쉐어하지 않죠. 근데 그냥 뭐가 있으면 그냥 내 거 다 퍼주려고 그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그냥 먹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보수 이상을 일을 한다라는 우리 비즈니스에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믿음직한 그런 파트너들이 훨씬 더 뭔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서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뿌른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먼저 많이 뿌리는 사람일수록 내가 좀 지금 당장 덜 먹어도 여러분 한 5년만 덜 먹고요. 50년 더 먹으면 훨씬 좋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저희 이제 예전에 부모님 이제 같이 모시고 살 때 정말 그 말랑이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딸도 좋아하고요. 근데 남들한테는 정말 한 박스에 막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사갖고 가면서 저희 집에 올 때 저희 집에는 늘 바구니에 막 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갖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좀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 이상을 내다봤던 것 같아요. 50년을 편하기 위해서는 상한 거 고객한테 갖다 주고 파트너 갖다 줄 때보다 내가 지금 당장은 좀 상한 거 먹고 좀 비리비리한 거 먹더라도 앞으로의 50년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책을 통해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나 이런 게 결국 나중에는 내가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라는 어쩌면 더 뭔가를 봤던 것 같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누군가의 피드백,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스폰서의 어떠한 쓴소리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파트너들이 정말 그런 쓴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115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115페이지에 보면은요, 비판을 받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좀 정리를 해주자면, 비판을 받은 후에 뭔가 피드백을 받을 때 완전 폭풍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뭔가 부족한 거, 뭔가 조금 요런 부분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고 주눅 들어 있고 막 이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해서 표현해서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평가에 압도돼서 패배의식, 이런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말을 자르고 토라져가지고 카톡방 다 나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묵묵무답으로, 그냥, 너는 짓거려라.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네 번째는요, 상대방의 비판에 어떤 깐죽거리는, 저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막. 그럼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줄 수가 없죠. 다섯 번째는 다짜고짜 사과,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막 고개를 끄덕이고 다 저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무조건 그냥 막 사과부터 하고 보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섯 번째 제일 무서운,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복수하는. 이런 여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신 분들한테는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분은 건드리면 안 돼. 지뢰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요, 절대 그 피드백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오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뭔가 피드백을 안 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변명하지 않고 진짜 집중해. 진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모른다라면 확인하고 이거라는 거죠. 저의 어떠한 부분이 경청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었네. 이렇다면 상대가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건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네?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 문제를 받아들인 후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다 내 잘못이에요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판자를요, 협력자로. 그러면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것만 뛰어넘으면 나 되게 괜찮은 사람 되겠네? 이것만 뛰어넘으면 사람이 나한테 붙는 사람이 되겠네? 라고 내가 긍정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뛰어넘으면 내가 몸값이 더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내가 돈 주고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몸값 억대 연봉이 된다라는 거, 2억대의 연봉이 된다라는 거, 저희처럼 8억, 9억, 이제 10억에 가까운 연봉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남들과 똑같은 어떠한 사고와 똑같은 행동을 해가지고는요, 그런 몸값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말이 연봉 억대지, 여러분. 한 달에 700, 8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뭔가를 128페이지 맨 위에 줄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성실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즉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면 발상을 송두리째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3페이지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제 나눴던 부분과 좀 같은 맥락인데요. 133페이지 중간에 다섯 번째 줄 보면 생산성이 높은 일에만 집중을 하자. 내가 지금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제 나의 목표를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감정 싸움하지 말고 그렇게 소비, 낭비하는 어떠한 부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생산성이 높은 부분. 그래서 그 생산성이 높은 일에 그 아래, 맨 아래 단락 보면 가능한 한 생활을 단순화하자. 옆에 보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일에 비슷하게 시간을 할당한다. 그래서 생활이 복잡하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먼저 고려해서 중요한 소수의 일에만 시간을 할당한다.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단순하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치가 높은 특정 분야에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하고 냉정한 얘기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수의 핵심 인물에게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을 단순화해야 한다. 물론 여러분, 아직 PD 되고, SPD 되고, PPD 될 때까지는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나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수의 핵심 인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성과를 같이 내고, 성질이 좀 들었더라도, 뭔가 좀 내가 보대끼고 내가 힘들더라도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 말이 많고 막 이래도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요, 이 메나테크 안에서 GL그룹 시스템 안에서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뭔가를 나누다 보니까 변화되는 분들, 저 역시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 변화가 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해주는 두 가지, 생산성을 높이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부분, 대표적인 게 너무 부수적인 감정적인 거, 삐지고, 뭔가, 기분 나빠하고, 따지고, 이런 거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 버스에서 나누었던 어떤 그런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어떠한 장작 속의 모닥불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서 환경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남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은 재능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몸값을 만들어가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능을 찾아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재능보다 나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찾아서라는 어떤 제목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모두는, 저는 제가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못 해낼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모두가 찾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250명, 와, 드디어 오랜만에 정말 200명을 넘어서 아마 같이 계시는 분들까지 하면 지금 260명이 넘었는데요. 내일은요,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저 자신에게도 써먹을 게 너무 많고 필요한 부분이 3장이었거든요. 맨날 중요하대. 어제 배주원 사장님은 맨날 중요하다 그러더라. 저희 딸이 늘 그래요. 엄마는 늘 그렇게 말을 하지라고 하는데 작심삼일 내일은요. 그럼 시간 관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표를 향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과 정말 성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내일 하루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4일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일은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 시간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이 짬을 내서 한 30분만 짬을 내서 한 절반 정도만 읽고 내일 같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아니면 한 번 다 읽고 내일 다시 한 번 읽으면 너무 중요한 거라 내가 실천할 것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우리 300명 한번 넘겨보시자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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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수고하셨어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요리를 다시 해야 돼.